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월드컵 드라마도 아니고 이태원 참사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러한 신기한 사건의 탄생이자 정권 교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윤석열 사건이라고 명명한 이 일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세 개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의 경력을 가지지 않냐고 최초로 대통령이 된 사람. 두 번째, 두 개의 정권,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 두 개의 정권에 이 상반되는 두 개의 정권에 맞서서 권력을 잡은 사람. 세 번째, 우파 보수정당의 역사에서 고시 출신의 대통령이 최초로 된 사람, 행정고시 출신 고건, 외무고시 출신 반기문, 사법고시 출신 이회창, 그리고 황교안, 네 사람이 한때는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다가 전부 다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 검사 출신 윤석열은 이 기록에서 우파 정당으로서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국민의 부름에 응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이 그를 불러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 부름이자 거꾸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백입니다. 정치권 경력이 없는 사람, 평생을 검사로만 지낸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특정한 자신의 오랜 정치 기반이 없는 가운데서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다른 백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백은 법이자 국민입니다. 법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 이런 요구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의 백은 곧 법입니다. 세 번째, 집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폭락을 경험을 했던 것은 그가 몇 가지 실수를 한 것도 있지만 그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그에게 실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나라를 망친 것,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문재인이 국민으로부터 약탈한 것, 이런 것을 다시 찾아오고 망친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성급한 우파 지지자들의 성급하고 간절하고 뜨거운 열망에 집권 초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그것은 알고 보니 기우였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은 연착하는 열차다, 그런 말이 있듯이 문재인 청사는 조용하고 밑에서 차분하게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서해 피살 사건 대표적으로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서훈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 이 사람들도 기소됐습니다. 서해 피살, 탈원전은 폐기됐고 월성 사건은 법원의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계 조작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과 서훈과 박지원이 좌파 소굴로 만든 국정원을 정상화시키는 대역도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20명에 달하는 1급 좌파 간부들 전부 다 퇴직시켰고 2, 3급 국정원 간부들의 물갈이에서는 약 100명 정도가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서훈, 박지원이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 것이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사실상의 대통령이 민노총이었습니다. 그 민노총에 대해서도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각종 민노총의 불법, 이런 갑질 행위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교정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에 중요한 사건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그가 당당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 공세에 밀려서 부활을 자르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스탑이 됐지만 도어 스태핑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상당 기간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이런 국민들에게 보여준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이런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관한 외교적인 자세라든가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이런 점에서 당당한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사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인간이고 정치적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권 초반부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막말, 실언, 사적인 농담, 이런 실수도 했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도어 스태핑해서 오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한 것, 그가 모자란 것, 그가 잘못한 것을 신속하게 교정을 하는 일종의 뛰어난 학습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가지 국정의 세세한 현안에 대해서 상당한 파악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당한 대통령 윤석열, 국정을 잘 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미루고 있는 신년 기자회견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은 당당한 윤석열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당당하고 차분하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대통령, 비겁하고 무능해서 기자회견을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고 그것도 솜방망이 회견으로 끝낸 문재인과는 180도 다른 윤석열의 모습, 당당한 신년 기자회견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